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봤을 때 갈매기 표시된 게 옛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2D 답안 제출하라는 과제들이었다는 뜻이에요. 갈매기 표시된 것들이. 이해되셨나요? 체크 안 된 것들은 2D 답안 작성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래봐야 몇 개 없죠? 그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서 이제 어셈블리를 작업해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림판 요거 하나만 안 만들어 놨는데, 물림판 같은 경우는 어셈블리로 조립해 놓고 물림판을 바로 그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파트 파일 가지고 계셔야 될 게 01 고정조, 02 이동조, 04 리드 스크류, 05 가이드 축, 이 4개의 파트 파일이 다 여러분이 저장하던 폴더에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4개의 파트 파일이 다 있으신지.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얘네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지 봤을 때 혹시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파일을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 2019년 072 수업 자료죠. 요 수업 자료에 첨부 파일로 어셈블리 연습.gb라는 게 있으니까 만일 4개의 파트 파일이 없다, 4개 중에 하나가 없다, 뭐 2개가 없다, 모르겠고 나는 지금 리드 스크류만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어디다 뒀는지 짱 봤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요거 zip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해당 부품 파일을 여러분 거로 활용해서 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를 이제 시작할 텐데 뉴 파트가 아닙니다. 파일은 다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는 뉴 파트가 아니에요. 어셈블리 들어갈 텐데 뉴 파트 파일이 아니고 뭐로 갈까요? 컨트롤 N에서 어셈블리로 가는 거예요. 찾으셨죠? 네, 확인. 자, 어셈블리로 확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어셈블리 시작이라고 소송창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삽입할 파트 어셈블리 요거를 찾기 할 수 있도록 찾아보기 버튼이 살아 있나요? 네, 요거 눌러서 먼저 뭐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본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고정조라고 이름을 저장하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아마 본체로 저장하라고 해버려 갖고 본체로 저장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고정조로 저장하신 분은 고정조를 열어주시면 돼요. 이때 처음에 여는 파트 파일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다른 부품 파일들, 다른 파트 파일에 대해서 조립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첫 번째로 여는 파트는 조립의 기준이 되는 애예요. 조립 기준이 되는 파트 파일을 먼저 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01 본체로 저장하셨거나 또는 01 고정조로 저장하신 그 파트 파일을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열어줄게요. 저는 바이스 본체로 저장을 했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열어놓고 클릭하진 마세요. 클릭하지 마세요. 요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요런 X, Y, Z라는
축끼리 회전할 수 있는 그림이 있죠. 자, 요거는 언제 쓸 거냐면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아무것도 클릭 안 한 상태에서 컨트롤 7 이렇게 놔 보세요. 이게 등각으로 방향성이 맞아 보이나요? 등각으로 안 잡혀요? 그러면은 살짝 휠로 이렇게 화면을 돌린 다음에 다시 컨트롤 7 해봐요. 잡히죠? 자,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요 XYZ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과제 도면을 받고서 요런 식으로 아세이를 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형상을 그릴 때 우측면을 잡고 중간평면으로 돌출하라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등각 보기로 봤을 때 이렇게 정렬이 과제도면처럼 정렬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 화면이 사라졌네. 자, 그런데 만일에 내가 평면을 처음에 설계할 때 평면을 잘못 잡았다. 그럴 때는 이 도구 회전 표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X축은 이거죠. UCS 좌표 이걸 보면 X축이 이 방향이죠. Y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이거죠. 자, Z방향은 UCS를 보면 이쪽으로 되어 있죠. 만일에 내가 평면을 잘못 선택해서 등각 보기로 놔두고 봤더니 문제하고 배치가 좀 다르게 되어 있네. 그럴 때 얘를 가지고서 X축으로 90도 돌리든 Y축으로 90도 돌리든 Z축으로 90도 돌려서 정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X방향 정면 평면으로 스케치해 가지고 영 엉뚱하게 나왔다 가정하고 X축으로 돌려볼게요. 한번 클릭했어요. 이렇게 돌았나요? 아유, 이렇게도 돌릴 수 있죠. 두 번째 클릭했어요. 세 번째 클릭했어요. 네 번째 클릭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우측면 평면에서 그렸어야 되는데 정면 평면에서 그렸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Y축 방향으로만 돌려서 등각 보기 상태로 돌릴 때 정렬을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아직 클릭은 안 했는데 잘 보세요. 0,0,0이 현재 이 파트에서는 여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확인 버튼은 이 우측 상단에도 있고 어셈블리 시작 여기에도 확인 버튼이 있고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되는데 이쪽에 확인 버튼은 안 쓰고 커서를 이쪽으로 갖다 대는 순간 어셈블리의 원점과 파트의 원점을 일치시키게 정렬을 해줘요. 자, 그렇게 되나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갖다 대요. 보이나요? 이렇게 있던 애가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지 말고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속성창에 있는 어셈블리 시작의 확인 버튼 쪽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면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의 원점을 일치시킨다. 요거 잊지 마시란 거예요. 확인. 자, 그럼 진짜 그렇게 됐나 봅시다. 어셈블리의 원점 요거 클릭했더니 여기쯤에 있네요. 그죠? 자, 파트의 원점 요 디자인 트리의 하위 구조 열어서 파트의 원점 요거 눌러봐요. 내 거 약간 다르네. 이쪽하고 좀 다르게 나왔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달라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제 거는 좀 클릭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열어볼게요. 본체 요거하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자 어셈블리의 원점은 여기고 파트의 원점, 다시 하니까 이게 제대로 클릭이 됐네요. 자 만일에 이게 그 좀 전에 제 것처럼 그렇게 되신 분들은 디자인 트리에서 파트를 클릭하고 델리트 누르시고 부품 삽입 버튼이에요. 리본 어셈블리 탭에 부품 삽입 요거 다시 눌러서 찾아보기 버튼이죠. 네, 지워서 다시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바이스 본체를 다시 여는데 아마 뭐 아까 제가 뭐 움직이면서 뭐를 만졌던 것 같아요. 다시 부품 삽입의 확인 버튼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고 확인. 자 이래 놓고 원점 어셈블리의 원점 요거하고 파트의 원점 봤더니 같은 위치에 표시된 거 이제 정리가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디스플레이 됐죠? 파트 디자인 트리를 열으셔야죠. 됐죠? 같은 위치죠? 성형 왜 안 해?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 근데 파트의 원점하고 어셈블리 원점하고 이거 다를 것 같은데? 아이고. 요건 여기인데 파트의 원점 여기. 그지? 어셈블리의 원점 다시 저기로 갔네. 자, 그럼 그 델리트 이렇게 해놨으면 삭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걸 열기 해가지고 커서를 어디다 댄다? 여기 속성창에 확인해도 된다. 자, 그럼 확인됐어. 어셈블리 원점 있지? 자, 파트 원점 똑같아졌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확인됐어요? 원점이 가운데로 원점은 똑같아. 이거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잡았구나. 원점을.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계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왜 쓸데없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맞춰 놓는 것이 가장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얘가 설계할 때 내가 원점으로 잡아 요거를 기준으로 다른 부품들도 이거 기준으로 다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엄하게 맞춰 놓으면 내가 검사할 때 틀린 것들이 바로바로 보이게 돼요. 조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심하면 간섭이 빠바방 나가지고. 자, 그러면 중간에 잠시 정지를 안 하고 보러 갔다 왔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부품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다음 부품이 들어갈 자리로 여기가 가장 좋죠. 리드 스크류가 이동조와 기준이 되겠죠. 실제 물건을 만들 때에도 고정조에다가 리드 스크류를 먼저 꽂고 그렇게 많이 하겠죠.
물론 나중에 꽂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제 기준에서는 그 리드 스크류를 먼저 조립을 해서 보는 게 편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해를 위해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품 삽입, 어셈블리 탭에 있는 부품 삽입 요거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하는데 찾아보기 버튼 또 눌러서 뭘 찾으시라고요? 그렇죠. 리드 스크류 요거 찾아가지고 요렇게 갖다 놓는데, 얘는 우리가 우측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역시 방향이 등각보기에서 정상적으로 잘 뜨죠. 자, 요렇게 스케치 평면을 처음에 제대로 잡아놨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이렇게 배치하기가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렇게 맞춰 놓고 그냥 이거는 클릭만 할게요. 화면상에 그냥 클릭할게요.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가 확인 버튼 누를게요. 움직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물론 파트의 원점이 일치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 리드 스크류의 파트 원점도 여기고 이동조도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 맞춰질 거지만, 일부러 바깥에다가 제가 배치한 거는 메이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부품과 부품의 조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에서 보면은 이 고정조 쪽에 보면은 제가 빗금치라는 이 면이 보이나요? 살짝 이 면이 있죠? 이 면이 리드 스크류 입장에서는 여기 면이 가서 닿을 면이죠. 그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메이트 중에서 면과 면이 일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요 뒤쪽에 있는 면하고 제가 빗금치라고 있는 요 면하고를 일치시키면 뭐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요렇게 면을 맞추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위치상으로 면 일치를 먼저 갑니다. 메이트, 어셈블리 탭에 메이트, 클립 아이콘처럼 생긴 거죠? 요거 눌러서 고정조의 요 면과 클릭하면 투명으로 바뀌죠? 자, 리드 스크류의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뒷면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라고 뜨죠? 마치 구속 조건처럼 아이콘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얘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으로 요것만 하고 끝나나 했더니 메이트 이 상태가 계속 됩니다. 요소들을 선택해 달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면으로 일치를 시켰다면 제가 빗금치라는 이 원통 면하고 리드 스크류에서 또 이 원통 면하고는 어떤 메이트 관계가 좋겠어요? 동심이라는 메이트 관계가 좋겠어요. 마치 기하 구속 조건의 종류 기호하고 똑같죠. 자, 요 원통면을 클릭하고 여기도 원통면을 클릭해서 동심으로 갔더니 XY 방향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싹 이동해서 붙어버리죠. 네, 우리는 여기서 더 안 하면 됩니다. 이제 확인 종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혹시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요소는, 이런 부품들은 조립할 때 당연히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 구멍에다가 맞춰가지고 넣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가서 끝나겠어요? 요 면에 이 리드 스크류 뒤에 있는 이 면이 가서 닿아서 끝나겠죠. 실제 물건을 조립할 때. 그죠? 자, 그러면은 메이트를 들어가서 먼저 이 면에다가 이 면을 일치시킨 거예요. 자, 피드백 조건 보이는 거 확인하셨어요? 네모 표시 계속 뜨고 있어요. 네모 표시가 뭐예요? 면을 선택하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커서 옆에 네모 이거 보여요? 돌아다니다가
모서리를 해놨으면 꿀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원통 면도 네모로 피드백이 뜨죠. 그리고 여기도 원통 면의 커서를 가져다 대도 네모로 피드백이 뜨죠. 자, 이렇게 맞춰 놓고 확인. 뭐 요거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한 거예요. 를 두 번째로 가져오는 게, 세 번째로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고정조가 그 다음이겠죠? 아니죠. 물론은 고정조 안에, 이동조 안에 부시가 있어요. 부시가 있는데 우리가 부시는 그리진 않았습니다. 부시를 끼웠다가 가정하고 이거 조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그 부품 삽입하는데 찾아보기 해가지고 어느 거를 열어요? 02 이동조 이거 열어야 되죠. 찾으셨나요? 이동조 열기. 자, 요것도 역시 원점으로 일치시켜 주면은 고정이 돼 버려서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화면상의 임의의 지점을 그냥 클릭해서 배치할게요. 클릭해 주세요. 됐나요? 자, 얘는 요렇게 맞춰 놓고요. 어셈블리에서 이제 또 메이트를 하도록 할 텐데 이 문제 도면에서 보면은 이 거리값 떨어진 거 이거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떨어진 거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맞추면은 안 돼요. 어차피 이 스토퍼 역할하는 여기까지만 이동조가 이거 후진하게 돼 있어요. 요런 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이 거리값 맞추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면과 면에 맞추는 건 안 한다는 이야기죠. 요렇게 고정조의 이 면과 이동조의 이 면을 일치 이렇게 맞추거나 거리값으로 맞추거나 이런 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될까요? 메이트에서 뭐만 하면 될까요? 동심으로만 맞추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자, 메이트 갑니다. 메이트 가서 이동조의 요 구멍 보이죠? 그 다음에 리드 스크류에 사다리꼴 나사로 우리가 생각한 14파이짜리 요거 원통 지름 있죠? 원통면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동심 되나요? 확인. 자, 일단 요렇게 맞춰 놓고 확인 종료하세요.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요. 괜히 얘를 틀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3개까지 조립이 됐는데 여기서 어셈블리를 왜 종료하지? 어이씨, 얘와 얘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거는 가이드 축으로 검사를 하려고 메이트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드 축이라는 부품을 꺼내 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고정조의 요 구멍에다가 맞춰서 조립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조라는 이 부품이 보이고 있어서 짜증나요. 요 부품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 디자인 틸에서 파트를 클릭하고 부품 숨기기를 가도 되고요. 또는 그래픽 창에서 이동조의 아무 면이나 클릭하고 부품 숨기기를 가도 돼요. 일단 숨기기 해 놓을게요. 잠깐 까꿍.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디자인 트리에서 이 부품 이름에 가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부품 표시 눈동자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면 살아나죠? 자, 처음이니까 이런 거 자세히 말씀드려요. 숨기기도 할 수 있고 부품 표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한 건 뭐라고요? 부품 숨기기. 그 옆에는 투명도 변경도 있는데 얘는 쓰지 마시기 바래요.
투명도 변경을 쓰면 투명도 때문에 질감을 갖다가 웍스가 계산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투명한 것을 계속 CPU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이 잘 되게 돼요. 다운이가 놀러 옵니다. 차라리 숨기기를 해 놓는 게 편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샤프트를 꺼내 봅시다. 이제 샤프트 해놓고 다시 바이스 05 요런 파트명으로 우리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장할 때. 그죠? 샤프트 찾았죠? 자, 얘를 열기 합니다. 어머, 이 샤프트는 스케치 방향 잘못됐네. 빙고, 좋아라. 자, 얘는 어느 축 방향으로 돌려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라면 Y축 방향으로. 그래요. 돌려봅시다. 딱 맞죠? 방향이. 그러면 역시 화면에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클릭해 놓기만 할게요. 자, 얘는 역시 그 뭡니까? 고정조의 요 면 요거 보이죠? 제가 빗금치라고 있는 면. 요 면에 가서 축에 요 단에도 이렇게 면이 있는 것이 가서 닿아야 되죠. 실제 물건 조립할 때.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면을 요 면하고 요 면하고를 면 일치를 잡을게요. 축의 요 면하고 축의 요 면하고 고정도의 요 면하고 이렇게 두 개의 면을 갖다가 선택해서 면 일치를 갈게요. 자, 메이트 갑니다. 메이트 가요. 미리 클릭 안 했어요. 해제했어요. 자, 메이트 가서 고정조의 이 면 모서리로 하지 마시라고 자꾸 그랬어요. 면이라 그랬어요. 피드백을 잘 보세요. 커서 옆에 네모난 박스 떴죠? 면. 축에서도 이거 면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모서리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면으로 일치됐죠? 확인. 여기에 확인이에요. 여기 확인 버튼. 하나 더 해야 되죠? 어느 거 해야 돼요? 이게 조립돼서 들어갈 때 안쪽에 있는 이 원통 구멍은 선택하기 힘들죠? 대신에 고정조에서 요 원통면은 선택하기 쉽죠? 그죠? 요거에 맞춰서 이 원통면, 축의 요 원통면이 어떻게 메이트 될까요? 반장님 크게? 동심 아니에요. 그죠? 네, 동심이에요. 자, 좋아요. 자, 요렇게 클릭해서 마저 해보세요. 동심.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맞춰 놓으면은 자, 얘네는 끝났어요. 얘네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숨겨 놓은 부품이 있었죠? 이제 검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검사를 해 보려고 해요. 아직 이거 키지는 않을 거고 이거를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죠. 반대편에. 그죠? 자, 요거는 확인 종료하시고 어셈블리에서 솔리드웍스에서 강력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 기준대로 이야기하자면 똑같은 축 부품을 불러와 가지고 또 메이트 일일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같은 조건의 메이트를 쓰는 부품 사이즈도 같고 부품들의 치수도 같고 형상도 똑같은 건데 메이트 조건이 같은 데에 적용이 되는 거다 라면은 이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뭐냐면 부품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보세요. 축에서 마우스 우클릭.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기능이 있나요? 근데 그거를 바로 찾으신 분들이 있으면 뭐 기억이 나요?
처음에 메이트 했던 게 원통면과 원통면이었어요? 평면과 평면이었어요? 평면과 평면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반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심 잡는 거에서 동심 가야 될 게 원통면이 이거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일단 뭘 이야기하는지 일단 봐야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자, 메이트와 함께 복사 실행해요. 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속성창에서 잘 보시면 상단에 다음이라는 버튼이 조그만 게 숨어 있어요. 찾으셨나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메이트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앞전에 면과 면 일치 쓴 거는 이 면의 평면의 위치와 여기서 썼던 거하고 똑같은 자리죠. 이럴 때는 새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면 좋을까요? 반복이라는 이 체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은 면 위치에 둬요. 얘가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추가된 게. 그런가요? 그러면 이 단계를 하면은 바로 다음 단계인 동심 이쪽으로 선택 입력이 넘어갔죠. 그러면 해당 동심 요소를 잡을 건 이거죠. 요 원통면 요거 보이나요? 요거 보이죠? 여기를 클릭해요. 상단에 속성창 상단에 보시면은 부품이 배치되었습니다. 확인을 눌러 다른 부품을 배치합니다 라고 초록색으로 메시지 떴나요? 완전 정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투명하면서 새로 부품을 하나 더 얘가 꺼내고 있어요. 또 더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취소 버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쪽에 추가된 거 끝으로 얘는 새로 추가 안 한다로 되는 거예요. 됐나요? 감춰놨던 숨어있던 선수를 켜봅시다. 숨어있던 선수를 이동조 이 부품을 다시 디자인 트리에서 클릭해 가지고 부품 표시 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이미 리드 스크류는 이동조에 대해서 동심으로 서로 맞아 있어요. 그죠? 얘하고 또 이동조하고 가이드축 원통면하고 구멍하고를 동심으로 맞췄다면 이때 얘가 에러가 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설계 미스인 거예요. 자, 얘는 이미 그 리드 스크류는 이동조하고 동심으로 맞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동조하고 가이드 축을 요 구멍, 이동조의 구멍과 가이드 축의 외경을 동심으로 맞추는데 이게 안 맞아지면은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자, 메이트 가요. 이동조의 원통 구멍 요거 보이죠? 요거하고 가이드 축의 외경 원통 면하고 동심 조건 적용되죠? 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반대 화면으로 갑니다. 다시 요 가이드 축 요거의 원통 면하고 요쪽에 이동조의 원통 구멍하고 마저 동심 해봐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이 뭔가 위치를 틀어지게 그린 거예요. 동심 조건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조절해 볼게요. 자, 이 어셈블리 기능을 메이트 기능을 더 해도 좋으나 요 정도만 합니다. 리드 스크류와 두 개의 가이드 축으로 얘가 안내 받고 움직일 수가 있죠.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메이트에서도 더 해줄 수가 있는데 얘는 그림하고 비슷하게 과제도면하고 비슷하게 그냥 요 정도로 요 면을 클릭해서 옮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나요? 자,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마우스 떼면 선택 요소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해 주세요. 자, 이 어셈블리는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컨트롤 S 누르셔서 문서를 재생성하시겠습니까 해서 당근 yes 해야 되죠. 그죠? 재생성. 자, 저장할 경로는 역시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경로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부터 바이스 5라고 저장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 명을 저장을 할게요.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요 어셈블리 명으로 저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서 어셈블리로 여러분이 이렇게 맞춰 놓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는 뭐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셈블리 해놓고 마지막에 뭘 꼭 한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간섭 탐지 어디 클릭해 놨어요? 제가 리본에서도 계산 탭을 클릭해 놨죠. 승일 씨는 그 풀다운 메뉴 도구에 계산으로 가서 간섭 탐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로 하시고, 자, 간섭 탐지 눌러봐요. 자, 그 다음에 현재 간섭 탐지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택한 부품은 현재 05 바이스 조립점 SLD ASM 아세이죠. 그죠? 얘가 선택이 돼 있어요, 자동으로.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동으로 이거를 선택 취소하고 부품과 부품으로 개별로 또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기본값이 어셈블리 전체를 그냥 검사하는 거로 자동으로 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죠. 눌러보세요. 집에서 이거 이어폰 꽂고 하시거나 집에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다면 계산 버튼 누르는 순간 잠시 있다가 간섭 없음이라는 요 메시지가 뜨면서 또로롱 요렇게 소리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교실에는 스피커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게 안 떠요, 소리가. 자, 그러면 요거 확인했으니까 종료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어셈블리였습니다.